반갑습니다. 원화강세 수혜주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예, 이게 CJ제일제당이 먼저 올라갔는데 그 주가를 여기 보시면 주가가 조금 내리지 않을까. 준비는 이전부터 했었는데 조금 더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양상을 볼 때 지금 이제 더 기다리느냐 내릴 때까지 아니면 올려드리느냐 이걸 고민했는데 올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인 분석이나 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고 투자 매력하고 수소 사업의 가치, 저유가의 영향 이거는 지금 고유가가 되고 있으니까 저유가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해소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정부 산하의 기업들은 정책 수혜보다는 정책 타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전기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든지 이런 제약을 받는데 한국가스공사는 그 반대인 상황이라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수익성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가의 장기 공급 계약인데 이게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분석을 해보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 가치가 못 쫓아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다른 비용들을 줄일 경우에 충분히 가능한 게 매년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씩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더 늘어날 건데 이 단기 순이익이 좀 부정적이다. 금융 비용이 많이 들고 환율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데 요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 저 부분도 사실 큰 부담은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실적 가치는 실질적으로만 본다면, 영업이익으로만 본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약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조 원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가치가 기준 금리 대비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고, 잠재 가치를 보더라도 한 8만 원짜리 정도는 될 거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가스공사 8만 원을 보고 투자를 한 게 성공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요 시기에 조금 시간은 오래됐는데, 요 시기에 한국가스공사 사서 요 8만 원까지 해서 또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시하고 비교하면 가격적인 부분은 더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시장도 더 좋고 이런 상태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반등하고 여기서 조금 수렴을 하다가 죽은 상태에서 방향을 결정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여기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버렸습니다. 이 계기가 된 게 원료비 연동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료비 연동제가 다시 시행이 되면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 적자를 볼 일이 없어집니다. 원료비가 높아지면 더 비싸게 받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 큰 흐름, 추세는 이제 막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과정이고, 그리고 월봉에서의 흐름도 이제 막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4만 원의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은 끌겠지만 이후의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연봉에서는 아직 돌아선 상태가 아니라서 큰 시세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 가격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요 가격들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3만 원대에 사가지고 4만 원대 중반에만 팔아도 수익이 30%인데 나중에 뭐 8만 원까지 가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해도 30%면 10만 원, 11만 원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결코 뭐 매력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급하게 오를 거는 아니니까 천천히 좋은 가격에 잡아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의 투자 매력을 보면 일단 저평가 이유가 저유가 그리고 공기업이고
만년 저평가 상태였다는 어떤 시장의 인식도 있고, 그리고 배당이 아무래도 좀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배당주로도 대접을 못 받고, 이런 게 저평가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저평가 이유 중에 저유가는 이제 유가 상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고, 원료비 연동제로 불확실한 배당도 해소가 되는, 그리고 만년 저평가도 시장이 좋으니까 이것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공기업의 약점이 지금 정부가 수소 경제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가 그 정책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민간 기업에 이런 역할이 주어졌다면 특혜 시비가 붙었을 텐데, 공기업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기업이라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저평가 이유가 지금 모두 다 사라진 상태다. 이건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좋은 가격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투자 매력을 보면 도시가스 매년 27%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조금 따뜻해져서 그게 줄어들 수 있지만, 발전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성장성, 내수 주면서 성장성이 있고, 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워낙 강세, 이거 오타입니다. 워낙 강세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소 사업의 성장성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좋아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사업에서 어떤 수혜를 받는지를 보면,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2019년부터 수소 사업을 시작한다. 요 핵심은 뭐냐면,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라는 것은 수소 배관, 주요 도시에 수소 배관을 설치하고 수소를 직접 생산도 하고, 그리고 유통하고,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때문에 수소 단가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고, 그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 휘발유, 경유에 비해서 수소가 경제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수 기반, 수출 기반, 이렇게 수소차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이 수소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연간 345만 톤의 수소를 공급을 하는, 그렇게 되면서 이 천연가스 활용을 해서 수소를 제조를 하는 부분까지 더해지면, 이 천연가스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용처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수소 제조에서 판매, 유통, 생산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이걸 통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사업의 가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제 마음대로 판단을 한 건데, 약 13조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 같다, 마진율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 3조 1479억, 근데 수소 사업의 가치만 13조 원이다. 이건 뭐 순전히 제 판단입니다. 13조 원이고 기존 사업의 가치가 8조 원, 그러면 21조 원인데, 약 시장이 아주 좋고 투자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한 7배 정도 상승 가치가 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의 장기 최고가를 보면 7배라고 하면 대략 주가는 23, 4만 원 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최고가가 85,000원대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8만 원 넘어가서도 오버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뭐 만년 저평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어떤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으니까, 요 수소 사업의 가치를 감안하고 기존 사업의 가치, 저평가가 해소되는 시장 분위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국가스공사는 장기적으로 목표가가 한 24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과하게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뭐 창의력 없는 그런 발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유가의 영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요 저유가가 한국가스공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한국전력에서 이제 전력 구매 단가를 결정하는 이 S&P라는 게 있습니다. 이 S&P는 유가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는 연료비가 싼 순서로 발전기가 돌아가는 이 변동비 반영 방식입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이 이제 전력 수요가 없을 때 수요가 없으면 원자력만 돌리는 거고, 수요가 많아지면 이제 원자력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석탄을 하고 그 다음에 LNG를 하고 이런 방식이 됩니다. 이 LNG 발전소를 돌리고. 그러면 LNG 발전소가 어쨌든 순번이 제일 나중인데 유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순위가 훨씬 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가가 하락하면 LNG 도입 가격이 하락하니까 S&P가 하락을 하게 되는, 전력 구매 단가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근데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정상적으로 도입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해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도입 가격은 일정합니다. 근데 LNG 도입 가격이 유가 하락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S&P를 깎아버리면 LNG 발전소들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져오는 걸 배제를 하고 LNG 직수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익성이 저하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도입해서 전력 생산해서 공급을 해봤자 보상을 적게 받으니까. 그래서 유가 하락 때문에 S&P가 떨어지면 한국가스공사도 타격을 받는 구조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럼 반대로 S&P가 이제 유가하고 연동이 돼서 올라가고 LNG 도입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면 스팟 가격이 올라가니까 한국가스공사의 도입 가격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스팟 가격보다 저렴하니까 여기서 사서 발전을 할 것이고, LNG 발전소들이.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가 20만 원대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의 글인데, 한국가스공사가 앞으로 뭐 매출이 굉장히 늘고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되니까 적정 주가가 30만 원이다. 요거를 제가 2016년에 적었는데, 뭐 2016년 이후에 보면 특별히 한국가스공사가 단기는 아니지만 한 2년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고 지금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언제가 될지는 굉장히 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다행인 건 5년 전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5년 전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 10년 걸린다고 했을 때 앞으로는 5년만 걸리면 되겠네? 요런 건 좀 장점입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수혜는 무엇이냐? 이제 LNG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수소경제 최대 수혜주, 민간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됐다면 반드시 특혜 문제로 인해서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공기업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서 LNG 소비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수혜를 받고, 그리고 작년 말에 연료비 연동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국가스공사에는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해외 자원개발 손실 만회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호주라든지 이런 가스전 확보에 한국가스공사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약 13개국에서 2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가스공사가 민간 기업이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보증이 있어야 되고, 또 정부의 어떤 외교적 채널도 가동이 돼야 되고, 한마디로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에서 수익 볼 거다 이러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데, 공기업이니까 이런 데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LNG 발전소에 개별 요금제가 적용이 된다. 이것도 이제 시장 논리를 가져오는 거라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저가 미국산 LNG 도입을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아주 좋고, 규모로 인한 가격 협상력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게 한국가스공사가 단일 LNG 구입 창구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곳이니만큼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가격 협상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가격 협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다. 그리고 저장 시설을 통해서 저가의 물량을 축적해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박 등 친환경 연료를 장려를 하면서 정부가 여기에 따른 또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장 시설은 정부가 전시나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비축을 해놔야 되는 건데, 한국가스공사가 그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고 정부의 간섭이 있으면 할인을 받는 게 정상이지만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반대의 경우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사업자가 되고 정부가 미국산 LNG를 18년간 대규모로 수입을 하고, 뭐 당연히 한국가스공사 통해서 수입하는 거고, 전기요금 유가 따라서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됐으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해외 자원 개발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정부를 등에 업고 하는 거, 친환경 LNG 추진선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서 뭐 거기에 따른 또 연료 수요가 있을 거고, 개별 요금제 적용해가지고 또 수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에 혜택을 받는 부분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정부가 보유한 일반적인 공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지분 투자나 아니면 지금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KT나 포스코하고 비교해서 할인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 공급 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게 카타르 요 물량하고 오만의 요 물량하고 이 기타 물량하고 호주 물량하고 요 비싼 게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카타르 물량은 2024년에 계약이 종료되고 오만 것도 24년에 종료가 되고, 호주는 감량권을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주 LNG 가스전 지분 15%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게 도입하는 게 반드시 뭐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감량권 행사해서 싼 거 많이 들여오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싼 저가의 미국산 LNG를 신규 장기 공급 계약도 하고 있고, 그러면 2024년 이후에 한국가스공사는 요 장기 공급 계약 물량에 있는 손실을 다 털어내고 뭐 아주 좋은 단가에 도입을 하는 이걸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한국가스공사가 세계 최대 단일 수입 창고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놓치면 공급에 차질이 빚을 정도로.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거래를 안 해야 되는 게 얘들이 안 깎아주니까. 근데 가스전 생산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카타르가. 그리고 LNG 운반선 100척 발주했고, 이런 상태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여기서 안 사줘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처치곤란이라서. 그래서 가격 협상을 앞으로는 좀 잘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상태로 정리를 하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 1, 2년 보는 게 아니라 한 4년 이후로 보면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네. 지금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됐을 때 영업이익이 제가 계산하기로는 6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순이익 구조가 뭐 금융 비용이 많고 이런 순이익 구조로 가더라도 순이익이 한 3조 원 정도까지 될 수 있고, 그러면 곱하기 10 하는 퍼 계산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할인 받을 만한 이유도 없으니까, 그러면 시가총액 30조 원.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에이, 무슨 10배 가겠습니까? 뭐 LG전자가 저렇게 오르고 LG화학이 저렇게 오르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지. 보시면 LG화학이 지금 97만 5천 원이지만 불과 2008년, 2007년 그 전에 보면 2007년 전에 보면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짜리 지금 97만 5천 원을 가 있는데, 물론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이게 한국가스공사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다.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다.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화 강세 수혜를 보면 10원당 250억 원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평균 환율이 약 12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예상대로만 간다면 한 3천억 원 정도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 수혜를 봤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이고, 그게 앞으로 개선되는 부분, 비싼 장기 공급 계약이 끝나는 거,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를 계속 받고 수소 관련주로서 부각되는 부분, 저유가 영향이 해소가 되는 거,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한국가스공사의 투자 매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원화 강세 수혜주인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상태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단기 흐름도 나쁘지 않고 중장기 추세도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가격 매력이 아주 좋다. 그리고 그 가격 매력이 해소가 되는 거, 저평가 이유가 해소되는 거, 불확실한 배당, 만년 저평가, 공기업 저유가, 이 모든 게 지금 시장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투자 매력은 성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수소 사업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아서 인프라 기반을 하고 가스 인프라를 기반해가지고 수소의 생산과 유통까지 담당을 하는 수소 경제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기업이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수소를 대량으로 공급을 한다면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또 수소를 제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중으로 수혜를 보는 이런 구조가 되고, 저유가가 해소가 되면 당연히 한국가스공사가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그리고 LNG 개별 요금제를 통해서 수익이 더 개선되는 부분하고, 정부를 등에 업고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거, 이런 게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수록 그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더해가지고 장기 공급 계약 현황을 보면 고가의 공급 계약했던 거 2024년이면 끝납니다. 보통 20년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4년 남았다는 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감량권 행사하면 더더욱 물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 4년 내로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다. 수소 관련한 수익성도 있고, 거기다가 환율 수혜까지 더해져 가지고 단기간에도 좋고 중장기에도 좋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종합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원화 강세 수혜주 두 번째 종목으로 다뤄봤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